안녕하세요. 유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료실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또한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인프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 스톤 기포 방지, 세 번째로는 인디비주얼 트레이, 즉 개인 트레이까지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시면 원장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서 풀덴처 또는 파샬 덴처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부터는 그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먼저 환자마다 구강 구조의 크기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능 인상을 정밀하게 체득을 하기 위해서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상 체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성 트레이를 환자 구강 내에 맞춰 볼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즈입니다. 악궁이 큰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트레이를 구강 내에 시적을 하게 된다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환자분께서 상당히 아픔을 느끼면서 고통을 호소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를 살짝만 넣어보고 강하게 압박은 하지 말고요. 구강 내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시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레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몰, 미디움, 라지, 크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악궁이 크신 분들은 라지 트레이를 이용하여도 들어가지 않는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플라이어 기구 등을 이용해서 트레이의 가장자리를 넓혀주면 되겠고요. 기존 트레이와 넓혀진 트레이를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또한 이제 트레이가 맞는다 하더라도 인상 체득 시에 정확하게 넣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체득하기 전에 트레이에 유틸리티 왁스로 환자분이 이제 눌려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둘러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뮬러 너치, 즉 구저름까지도 인프레이션에서 상태에서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팔라탈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분의 상악 그림을 보면 국의 소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꼭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 연장을 통해서 체득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은 다들 아시는 알지네이트 믹싱을 하면 되겠고요.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적당량으로 너무 묽지 않게 믹싱해주면 됩니다. 환자 구강 내에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량의 알지네이트를 손으로 떠서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데요. 이 작업은 인상 체득 시에 언더컷 부위로 인한 인상 체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도포를 해주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에 담긴 알지네이트를 환자 구강 내에 시적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 번에 넣지 말고 한쪽씩 넣어서 잘 들어가는지 체크를 한 뒤에 양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보도 몰딩을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덴처의 생명과도 같은 보도 부위가 나오지를 않고 인상 체득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고요. 보더 몰딩에 실패를 한 스톤 모델인데요. 보는 바와 같이 이쪽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인상 체득 시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코튼을 물려놓은 채 환자분한테서 떨어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환자분께서 코튼을 물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가버리시면 환자는 그 사이에 턱을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모델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술자가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작업으로는 인프레이션에 스톤을 붓는 과정인데요. 그 전에 인프레이션에 타액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인프레이션 체득 후에 바로 스톤을 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알지네이트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젖은 거즈나 물티슈에 물을 많이 적시셔서 덮어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5분 이내에 스톤을 붓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섞어 붓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기포 안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스톤을 이제 군데군데 붓지 마시고 한쪽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남아있던 물들이 스톤의 힘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군데군데 스톤을 붓게 되면 물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길포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7번 부분에서 스톤을 부어서 한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스톤을 띄었을 때 기포가 있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스톤이 굳은 다음에 인프레이션에서 제거한 모습입니다. 이제 해부학적 구조가 정확히 인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의 소화와 베스티불, 하뮬라 너치 등이 모든 구조가 나와주면 더욱더 좋고요. 모형에서 필요한 부위가 잘 나왔는지 체크 후에 연필 등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에 윤곽을 모델에 그려주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두 줄을 그려줍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안쪽 라인은 인상재가 들어가는 위안 공간이겠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의 외곽 부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기성 트레이를 잘 살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상재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트레이의 바깥쪽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스톤 모델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왁스 한 장을 연필 라인의 안쪽에 맞게 깔아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스타퍼라는 것을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구강 내에 들어가서 개인 트레이가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구강 내에 안착할 수가 있겠고요. 균일한 인상재가 들어가기 위함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제 3에서 4m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의 윈도우를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작업으로는요, 모델의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는 이제 석고 모형과 트레이의 레진이 잘 분리가 되는 것을 도와주고요. 분리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석고에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트레이를 만들 레진을 준비를 합니다. 이는 회사별로 종류도 많고요. 모양도 각기 다르니까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듯 하고요. 트레이 레진을 이용해서 모형에 접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레진 한 장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악은 보이는 사진처럼 90도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이유는 아랫미술과 상악 치아의 간섭을 받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상악은 반대로 이제 45도 각도로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윗입술의 간섭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이제 광중압기에 넣어서 큐어링을 시작할 텐데요. 큐어링 전에는 얼마든지 형태 수정이 가능하지만 완료가 된 후에는 트레이를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완료가 되고 난 후에 트레이를 모형에서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왁스가 트레이에 붙어서 나온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제거를 하다가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티키 왁스라고 해서 그 재료를 이용해서 조금씩 연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기공용 조각도 등을 이용해서 왁스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잔여 왁스가 남아있는 것을 스팀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라운드 벌을 이용해서 개인 트레이에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데요. 이는 이제 기존 기성 트레이에서 보았듯이 인상재가 흘러나옴과 동시에 트레이와 인상재의 결합이 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로써 이제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디테일한 작업은 실습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